황금알롱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6일 오후 5시 이후입니다. 창원 지역에 있는 딸기 배드 양익재배 딸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딸기를 심어서 겨울을 재배를 하면 앞으로 이제 꽃대가 나오고 꽃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서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기가 되면 우리가 딸기가 팁번이라 그래서 쉐이피 이렇게 올라오다가 고실라 죽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쉐이피 고실라 죽는 거는 이게 양액 공급엔 이 시하고는 무관하다. 지금 우리가 수분 31.8%의 이 시가 0.29, 온도 25도 8분. 25도 8분. 그럼 지금은 정식하고 이거 맹물만 주는 생태에 지금 공급해서 아직까지 뿌리 내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 잎이 커서 자라서 딸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형 딸기 재배력에서는 이렇게 뭐 잎의 크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좋겠죠. 크고 작고 이런 걸 앞으로 짝잎 짝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위양병. 한국형 딸기 재배에서는 1화방에서 꽃핀 자리 잎의 크기가 넓이가 12cm는 8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5cm당 1개를 재배하는 형태로 농업의 책자에 정립이 되어 있다. 그 황금알롱법에서는 딸기 입장 1화방 넓이에서 15cm를 만들어라. 그래서 딸기 개수를 1.5cm 넓이당 1개를 계산해서 10개에서 뭐 많게는 15개를 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팁번은 딸기가 여기에 있는 기공이 다른 작물과 달리 황금알롱법에서 딸기는 덜숨 날숨서는 동물이나 곤충에 해당하는 호흡을 하고 있다. 하우스 실내 내에 그걸 증명하기 있어. 하우스 실내 내에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팁번이 안 오는데 딸기를 심으면 팁번이 온다. 그 말은 실내 겨울에 우리나라 실내 외기의 섭이 20% 정도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재배하는 딸기 하우스 내 습도가 70%에서 갑자기 30%대로 떨어지면 딸기가 숨을 호흡을 하던 중에 덜숨 날숨 쓰기 때문에 공기의 건조한 공기가 몸 체내로 들어와서 기공이 건조 상처가 났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딸기 팁번이라는 거는 쉐이피 다 죽는 건 팁번인데, 큰 잎에서 원인이 돼서 쉐이피 다 죽는 거지 쉐이피 다 죽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시가 높아서 팁번이 오냐? 그건 아니고, 큰 잎에서 대사작용 중에 낮에 우리 환기를 열었다가 닫았다. 이쪽에 환기를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 그 실내 습의 편차에 의해서 55%에서 70%라면 안정한데, 그 55% 이하 30%대 이렇게 떨어지면 딸기 잎에서는 덜숨 날숨 쓰면서 기공이 상처가 난다. 건조 상처가 난다. 그런데 날숨만, 내쉬는 숨만 쓰는 건조만 하는 고추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타 작물에서는 안 나타나는 현상이 딸기에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 팁번은 칼슘 결핍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거는 무식한 놈이다. 왜 그러냐? 아닌 말을 맞은 것처럼 하면 우리는 또 많은 연구와 비용이 많이 산출된다. 그래서 실내 습의 편차를 안정화를 시키면 55%에서 70%대 이렇게 맞추면 딸기의 팁번 발생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딸기가 양액을 먹고 이슬을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일액을 맺으면. 일액을 안 맺는 이시값 얼마냐? 그 잔량이 1.2 이상이 넘어갔을 때만이 일액을 안 맺는다. 그럼 일액을 안 맺으면 여러 잿빛 곰팡이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팁번이 없어도 잿빛 곰팡이 발생 안 하고, 팁번은 어린 잎이 이렇게 말라 타 죽으면 거기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피는 게 잿빛 곰팡이요. 그리고 잎에서 일액을 맺으면 꽃몽울이나 꽃잎에 떨어지면
그것 또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꽃곰팡이가 아닌 잿빛곰팡이가 꽃을 감염시킨다. 이렇게 잿빛곰팡이가 피해를 주는 부분과 우리가 딸기에서 팁번이라는 거는 잎에서 큰 잎이 대사작용을 멈춰서 기공탈수로서 상처가 나서 대사작용을 멈춰서 그러면 영양 생산도 안 하고 먹지도 않는다는 이 큰 잎이. 그러면 작은 잎이 그 많은 비료를 먹고 작은 잎은 비료 과다라서 타서 죽고 그리고 큰 잎이 영양 생산하니까 뿌리는 굶어 죽는 게 팁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인은 기공탈수다. 딸기 팁번은 칼슘 결핍이라고 그러는 건 그건 후자다. 칼슘 결핍이 일어났을 때는 잔뿌리가 굶어 죽고 난 다음에 큰 뿌리에서 양수분을 흡수 못하고 수분만 흡수해서 살아갈 때 몸속에 칼슘 양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잔뿌리가 영양을 녹여 먹었을 때 칼슘을 먹을 수 있고 큰 뿌리가 그냥 우리가 끝꽂이 현책으로 수분을 영양 흡수할 때는 칼슘을 배지에 있어도 흡수를 못한다는 거죠. 양액 재배에서는 이 배지에 칼슘을 충분하게 양에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팁번은 칼슘 결핍이다. 그거는 오판이다. 원인에서 결과를 오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딸기 팁번은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건 정말 무식한 놈들이다. 무식한 짓이다. 그래서 딸기 팁번은 기공탈수에 의한 큰 잎이 대사작용을 멈췄기 때문에 발생이다. 그리고 꽃곰팡이는 일액 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꽃몽우리에 들어가서 꽃 필 때 거기에서 아미노 단백질을 먹는 잿빛곰팡이가 발생한 게 꽃곰팡이라고 분류를 하대. 그래서 꽃곰팡이도 방지를 하려면 일액을 맺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이식값을 올려야 된다. 그럼 딸기는 이식값을 얼마를 줘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냐? 이식값을 우리가 겨울에 양액을 충분히 먹는 이식값을 준다면 딸기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냐? 잔량 이씨를 2.7까지 줄 수 있다. 그럼 잔량 이씨를 2.7을 맞추고 배액은 많이 산출 안 돼야 된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 수분은 35에서 45% 맞추고 그 다음에 잔량 이씨는 2.7을 올리자면 2.7을 올렸으려면 상당히 많은 농도의 이씨가 올라가야 된다. 약 1.3을 먹는다면 약 4.0에 해당하는 이씨를 공급해야만이 잔량 이씨가 2.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양산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일화방에서 35가지도 생산이 된다. 잎의 크기와 두께에 비례해서 꾸준하게 생산되는 양으로서 한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형 딸기 재배력 매뉴얼을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팁번과 딸기의 성장의 양의 공급원을 별개로 분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팁번은 실내 섭의 농도 섭이 떨어져서 섭이 부족해서 딸기 기공 탈수가 큰 잎이 탈수가 돼서 대사장이 멈춰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동서방향 하우스에는 북쪽으로 한개하면 실내 섭이 유지가 많이 된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남쪽이라면 여기 한개하면 바깥도 따뜻하고 안도 따뜻하기 때문에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라면 북쪽에 아침에 15도 이하의 한기를 식히면 그 온도에서는 낮은 찬바람이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돌아서 실내를 돌아서 천장을 돌아서 다시 나갈 때 다시 찬바람 속에서 바깥에 외기 섭이 들어올 때 그 낮은 습도가 없는 섭이 들어오면서 다시 실내 섭을 안고 나갈 때는 건조한 공기가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동서 방향일 때 북쪽 환기를 하고 그리고 남북 방향일 때는 환기를 아주 적게 해서 옛날 과거처럼 좀 고온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실내 섭을 유지해라. 옛날에 우리 그 밀양 지역에서 대나무 꽂아서 하우스 할 때 겨울에 거의 대다수 농가들은 반팔 런닝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아주 척창을 적게 열어서 실내 섭을 유지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우스 내 실내 섭을 습도계를 여러 개를 달아서 실내 섭을 조절하고 그리고 섭이 없을 때는
천장에 있는 쿨러로 물을 뿌려서 실내 습을 빨리 유지시켜야만 뒷번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에서 딸기 정식엔 농장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